속보, 미쳤다 정말 사실이야? 축협 내부자의 충격포로 파장, 대한축구협회 내부자의 충격폭로 사실, 알려지자 현지 난리난 상황 드디귿. 전 국가대표 이천수가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직격했다. KFA 감독 선임 사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KFA는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려 새로운 감독 선임에 나섰다. 임시감독으로 월드컵 예선을 치르며 5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감독 선임은 지지부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하고 그 역할을 이어간 이임생 총괄이사다. 이임생 총괄이사는 외국인 후보 2명과 홍명보 감독이 남은 상황에서 특혜 논란을 만들었다. 다른 2명의 감독은 면접을 보고 검증을 시도한 것에 반해 홍명보 감독에게는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바로 감독을 맡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몽규 KFA 회장이 자서전을 통해 부적절한 이야기들로 축구 팬들의 화에 기름을 부으면서 사태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천수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리춘수에 현역 선수들은 홍명보 감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천수는 이를 통해 저를 포함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짜 일 잘하는 KFA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천수는 최근 나온 정몽규 KFA 회장의 자서전 발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책도 내고 누가 회장님 책 내도 됩니다 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책을 낸 거 아니냐 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천수는 또 선수들은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잘못해 선수들에게 혼동을 준다. 홍명보 감독은 코치, 선임을 위해 코치 후보들을 만난다 하더니 솔직한 이야기로 선수들, 해외파를 왜 만나나? 며칠 후 한국 올해들, 쿠팡플레이 시리즈 참여인데 라며 홍명보 감독에게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이천수는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보는 시선이 다르다. 선수들을 축구로 잡아야 하는데 기강으로 잡으면 안 된다 라며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2. 홍명보 감독 얼마 받는지 국감하면 밝혀질 것. 2002년 선배 저격한 이천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공정한 시스템을 무시하고 편의를 봐주며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검토했던 외국 감독 후보들은 한국 축구와 맞지 않는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시켰다. 축구협회는 과정을 생략하고 편의를 봐준 이유에 대해 홍명보 감독의 능력과 엄적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함께 뛴 후배 이천수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비판했다. 축구협회는 일방적으로 시즌 중 K리그에서 감독을 빼왔다. 갑자기 수장을 잃은 울산은 대행체제로 시즌을 꾸리다 김판곤 감독을 선임했다. 울산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을 허락했지만 비상식적인 처사였다. 울산 레전드 이천수는 울산은 피해를 봤다. 협회가 더 세다고 생각하니 프로팀을 무시하고 감독을 데려왔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 요즘 프로팀 위상도 세고 울산 팬들도 대표팀을 좋아하는데 그럴 수 있나? 라고 비판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외국 감독급 대우를 해줬다는 말도 논란이다. K리그 감독이라 능력이 검증됐다는 이유로 연봉은 기존 국내 감독에 비해 더 올려준 셈이다. 이천수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국내 감독도 외국과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왜 시키지도 않은 돈 이야기를 꺼냈을까? 홍명보 감독이 얼마를 받는지 국감을 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저격했다. 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이유가 전술이나 철학이 아닌 선수들 기강 잡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천수는 홍명보로 애들이 잡히겠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젊은 사람들은 선수를 왜 잡아? 한다. 옛날 교육 방식이다. 강압적인 방식에서 수직적으로 애들을 뛰게 만든다. 고 꼬집었다. 확실한 철학과 세계적인 지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는
해외파가 많은 요즘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더 뛰어난 감독들을 해외팀에도 수도 없이 보기 때문이다. 홍명보 감독이 아무리 한국 축구 레전드라도 해외 명문팀에서 뛰는 선수들의 눈높이에 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홍명보. 낙하산 논란 속 MIK 프로젝트 집중 행보에 엇갈린 시선.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을 정립하겠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 프로젝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6일 열린 MIK 워크숍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팀 K리그와 토트넘의 친선 경기 관람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등 행보로 축구계 안팎에 엇갈린 시선을 받고 있다. 홍 감독은 지난달 2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MIK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축구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대표팀부터 유소년까지 아우르는 통일된 축구 철학을 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능동적인 축구, 볼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 등 추상적인 표현을 넘어 MIK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던 6일 워크숍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감독 취임 기자회견 당시 취재 열기로 발 디딜 틈 없었던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은 이날 한산했다. 각급 대표팀 지도자, 유소년 전임 지도자와 강사 등 현장의 축구 전문가들만 참석한 채 홍 감독의 발표로 시작됐다. 홍 감독은 울산 현대를 이끌고 K리그를 우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A 대표팀부터 각 연령별 대표팀까지 입혀야 할 축구 색깔에 관해 설명했다. 빌드업 체계, 압박의 강도와 위치 및 템포 등에 대한 설명이 들렸다. 홍 감독은 최근 팀 K리그와 토트넘에 대한 친선 경기 관람을 취소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U19 대표팀의 평가전을 지켜보는 것으로 대표팀 감독 취임 이후 행보를 시작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K리그 선수들의 기량과 컨디션을 점검할 기회를 건너뛴 것으로 MIK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축구 커뮤니티 등에서는 홍 감독의 행보가 감독이라기보다는 클럽으로 치면 기술 디렉터나 단장에 가깝다며 왜 감독이 해야 할 일들을 제쳐두고 MIK 프로젝트에만 매달리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행보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낙하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홍 감독이 MIK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대길 본지 해설위원은 홍 감독이 거세 비판 여론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봤다. 김 위원은 축구 철학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해서 선을 넘으면 고집이 될 수 있고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면서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온 장기적인 비전 부재와 단기 성과주의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MIK 프로젝트의 A 대표팀 감독이 앞장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홍 감독은 9월 A매치 데뷔전을 앞두고 있지만 MIK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낙하산 논란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홍 감독이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4. 오늘은 저와 울산이 주인공 됐으면 취재진들에게 직접 양해구한 김판곤 감독. 왜?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울산 HD가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김판곤 울산 감독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말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5일 서울 종로구의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취임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달 28일 울산 사령탑으로 부임했다. 울산은 지난 2021년부터 팀을 이끌어온 홍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떠나자 차기 사령탑 선임 작업에 착수했고 말레이시아 대표팀과 이별한 김 감독에게 손을 건넸다. 김 감독은 울산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2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김 감독은
28년 전 겨울에 상당히 무거운 마음과 아쉬움을 가득 안고 울산을 떠났다가 이번에 울산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돼 영광스럽다.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책임감도 크다며 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도 도장 깨기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있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기자회견 도중 홍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에 김 감독은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울산이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오늘 상당히 많은 말을 했는데 대표팀 사령탑 이야기가 메인이 되면 취임사를 비롯해 제가 했던 말들이 다 묻힐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기자회견을 진행한 울산 관계자가 울산 사령탑 선임과 관련된 질문만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요청했고 김 감독도 다음에 만약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다고 취재진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김 감독에게 이 같은 질문이 나온 건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선임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김 감독은 명확한 프로세스와 선임 절차를 거쳐 대표팀 사령탑을 선임했다. 이때 선임된 파울루 벤투, 포르투갈 전 대표팀 감독은 숱한 비판 속에서도 자신만의 철학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일궈냈다. 하지만 벤투 전 감독이 떠난 후 부임한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전 대표팀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 톱다운 시스템으로 논란이 됐다. 실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농담조로 던진 말이 진지한 대화로 이어졌고 이후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클린스만 전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된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임한 홍 감독 역시도 특혜 논란이 발생하면서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다. 홍 감독은 최종 후보에 오른 다른 감독들과 달리 제대로 된 면접이나 PT 등을 거치지 않은 데다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직접 홍 감독 자택을 찾아가 설득한 후 읍소 끝에 홍 감독의 마음을 돌려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즌 중도에 부임한 김 감독은 남은 시즌 목표에 대해선 K리그와 코리아컵에서 우승하고 또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결승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내서 팬들에게 기쁨을 드리겠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적해주시면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 고각오를 밝혔다. 덧붙여 저는 공격적인 전개와 주도적인 수비 리딩을 추구한다. 90분 동안 지배하고 통제해서 승리하는 축구를 선보일 것이라며 수비 과정에서 수동적인 것보다 공격적인 수비를 선호한다. 상대 실수를 기다리기보단 실수를 유발하는 축구, 다이내믹한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했다.